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새 중 하나가 남미 수리예요. 최상위 포식자이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죠. 이 수리에 들어올리는 힘은 최대 18kg까지 들 수 있는 걸로 기록됐어요. 이 종의 암컷들은 더 크고 더 강해서 가끔 18kg보다 더 많이 들어올릴 수 있어요.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? 하신다면 그들이 사냥하는 메뉴가 종종 나무늘보나 심지어 원숭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큰 포유류이기 때문이에요. 이 새들의 힘은 대부분 인간의 손과 크기가 비슷한 날카로운 발톱에서 나와요. 이 발톱들이 물건을 운반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먹이의 뼈와 같은 물체를 부수는 데도 도움이 돼요. 올빼미도 똑같이 힘이 세며 수리부엉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새 중 하나예요.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주로 서식하고 있죠. 수리부엉이의 식습관에 대해서는 토끼나 다른 설치류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사냥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. 평균적으로 수리부엉이 종의 성인 수컷의 몸무게는 2.5kg까지 나갈 수 있어요. 하지만 수리부엉이는 몸무게의 4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요. 그건 약 1.5m나 되는 놀라운 날개폭과 7cm까지 뻗어있는 날카로운 발톱 덕분이에요. 지구에서 가장 큰 종류의 매는 흰매예요. 무게는 약 1.3kg 정도지만 최대 2.2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요. 여러분이 펜더곰을 들고 날려는 것과 비슷해요. 또 날개폭이 약 2m고 길이가 8cm에 이를 수 있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과 쌍을 이루고 있어요. 흰매가 북극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인 건 당연하겠죠. 흰매는 주로 뇌조, 물새, 꿩, 그리고 심지어 다른 매와 같은 새들을 먹고 살아요. 흰 머리수리는 미국의 상징이라서 강하고 독립적인 새라고 확실히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. 무게는 3kg에서 6kg 사이예요. 또 71cm에서 101cm 사이로 키도 상당히 커요. 흰머리 수리가 운반한 가장 무거운 무게는 7kg이에요. 흥미롭게도 흰머리 수리의 식단은 대부분 물고기로 구성되어 있어요. 흰머리 수리가 그렇게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이유는 180cm에서 230cm에 이를 수 있는 큰 날개폭 때문이에요. 그 외에도 최대 시속 160km에 달하는 놀라운 다이빙 속도를 갖고 있어요.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 중 하나는 붉은 꼬리 말똥갈이라고 불려요. 치수를 보면 무게가 약 1.6kg인 걸 알 수 있어요. 날개는 1.3m까지 뻗어 있고 강한 발톱은 길이가 8cm에 이를 수 있어요. 흰매와 비슷하게 이 힘이 센 새들은 거의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들 수 있어요. 여러분은 붉은 꼬리 말똥가리가 다람쥐와 토끼를 사냥하는 걸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고기와 파충류뿐만 아니라 작은 새도 즐겨해요. 지구상에서 무거운 역도로 금메달을 딴 건 새가 아니라 곤충인데요. 호박벌입니다. 호박벌은 공중에 있을 때 몸무게의 80%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요. 단순히 기어다니고 있다고 해도 그건 엄청난 무게예요. 강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지식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꽃가루를 모으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컴퓨터조차 어려워할 수 있는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요. 왜냐하면 이 놀라운 곤충들은 자신들의 결과가 아주 정확할 수 있게 모든 요소와 매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이에요. 호박벌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보고 얼마나 많은 힘이 남아있는지 추정하고 심지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바람의 방향도 사용해요. 또한 꽃으로 향하기 전에 어떤 꽃들이 가장 좋은 품질의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 만약 이걸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놀라지 않는다면 호박벌들은 이 모든 측정을 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아요. 비행하는 동안도 계산을 해요. 모기들도 비행 기술에 관해선 인상적이에요.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인상적이긴 한데요. 모기의 복부는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들 수 있어요. 하지만 모기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연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모기들의 독특한 비행 스타일이에요. 우선 모기들은 공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. 그곳에서 짝을 찾고 사냥하고 심지어 알을 낳아요. 이렇게 작은 곤충의 비행을 연구하는 게 어렵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는 단순히 모기가 그렇게 잘 날지 못할 거라고 가정했어요. 하지만 2017년 한 연구팀이 마침내 모기가 어떻게 공중에 머무는지 알아냈어요.
과학자들은 실험을 위해 8개의 카메라를 사용했고 각각의 카메라는 초당 10,000개의 프레임을 포착했죠. 예를 들어 벌이나 파리는 큰 날개 플랩 아래에서 바람을 잡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걸 사용해요. 그와 달리 모기들은 움직임의 조합을 사용해요. 회전하는 움직임과 짝을 이루는 짧은 날개 플랩을 갖고 있어요. 이 독특한 비행 패턴은 공기주머니를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이걸로 모기들은 둘 다 앞으로 나아가고 떠 있을 수 있어요. 운전 중에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상상해보세요. 손의 각도를 바꿀 때마다 손이 들어 올려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건 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갇힌 작은 공기주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. 모기들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그게 충분한 힘으로 모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. 자, 우리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하늘을 나는 생물들을 확인해봤어요. 하지만 곤충떼에 의해 진짜로 들어 올려지는 게 가능할까요? 답은 좀 복잡하지만 데이터를 좀 볼까요? 보통 지파리는 대략 1파운드에 2200만 분의 1인 10mg 정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. 그건 파리 몸무게의 50%에 달합니다. 여러분이 25kg을 들면서 동시에 날려고 해보세요. 우리가 50kg을 얼마나 많은 지파리가 들 수 있는지로 나눈다면 답은 간단해 보여요. 여러분을 땅에서 들어 올리려면 500만 마리의 지파리가 필요할 거예요. 잠깐만요. 지파리가 몇 마리 필요한지 알아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. 우선 여러분이 이 곤충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상상해보세요. 그리고 또 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. 표면적이죠. 각각의 곤충들이 지정된 무게를 들어 올리려면 여러분에게 닿아야 해요. 평균적으로 성인 인간의 표면적은 약 1.6제곱미터예요. 각각의 지파리는 대략 4분의 1 제곱인치 정도의 접지면이 필요하고요. 어려운 계산을 대신해 드릴게요. 이건 주어진 시간에 단 39,680마리의 파리만 여러분 위에 앉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. 파리들이 다른 파리들 위에 올라가면요? 그러면 일부는 날개를 쓸 수 없게 돼서 그것 역시 효과가 없을 거예요. 여러분은 각 파리들을 강력한 필라멘트에 부착시켜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닿는 걸 고려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하려면 정말 강한 재료가 필요하겠지만 파리에 붙을 만큼 섬세해야 할 거예요. 호박벌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나비들도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. 물론 나비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지 않죠. 하지만 포식자를 피하고 날 수 있는 힘은 필요해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라기 위해 제대로 고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힘이 세야 한다는 거예요. 일단 고치가 갈라지면 나비는 탈출구를 찾아야 해요. 나비들 대부분은 최고의 자세를 잡기 위해 뒤집어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껍질 밖으로 기어 나와야 해요. 몇 분 안에, 때로는 몇 초 안에 말이죠. 나방도 똑같이 섬세하고 매혹적이에요. 나방도 많이 운반할 수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나방들은 필요할 때 자신들의 번식 동반자를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. 정말 다정할 뿐만 아니라 나방들이 비행 중에 자기의 몸무게를 운반할 수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죠. 하지만 이동하는 거리는 매우 짧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나방들은 에너지를 정말 빨리 잃거든요.